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칼 뺐다, 마두로 몰락과 중국 공산당 한국민주당, 좌파들 결국 이렇게 망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새해 초부터 낭보가 울려 퍼졌다. 그동안 미국의 바로 턱 밑에서 온갖 폐악질을 서슴지 않았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붕괴된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빼든 칼은 중국 공산당과 전세계 친중인사와 나라들, 특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정조준한 것이며 머지않아 중공과 한국 이재명, 민주당은 비참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을 기해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마약 수괴 정권을 붕괴시킨 지 36년 만에 마약 부정선거로 얼룩진 베네수엘라의 좌파 독재 수장 마두로를 체포, 압송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마두로를 생포했다 하여 베네수엘라의 군부 좌파가 완전히 몰락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것만큼은 분명하다. 마두로의 몰락은 전 세계의 좌파 독재 세력인 중공, 러시아, 북한, 이란 등에 큰 충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두로는 전임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뒤를 이어 석유 국유화에 따른 이권 독식, 전자투표 방식의 부정선거 체제 확립 및 미국을 비롯한 세계 72개국으로의 부정선거 시스템 수출, 그리고 군부 권력을 이용한 마약 카르텔의 운영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민중을 억압하고 독재체제를 장기화했고, 대외적으로는 부정선거 및 마약 수출을 통한 좌파 정권의 확산 및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교란에 앞장섰다. 특히 마두로는 스마트매틱사의 전자 부정개표 시스템을 미국에 전파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공동으로 부정선거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불법적으로 침투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선거기 구협일과의 공조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초안전의 일환으로 1대1로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시스템을 침투시킨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 공산당은 1대1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서유럽의 이탈리아,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전초 기지로 활용했는데, 이탈리아는 경제적 실익이 없음을 인지하고 2023년 12월 탈퇴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에 마두로가 제거됨으로써 이제까지 베네수엘라에 선 자본 투자, 후 원유 상환 형식으로 진행했던 유전개발, 광산개발,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한 기간산업 투자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규모 군사 및 통신장비 등의 무기 수출이 가로막히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의 전략적 요충지를 잃게 됨으로써 초안전을 통한 세계 공산화 전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비록 잔존하고 있는 좌파 군부독재 세력의 정비 및 민간으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 작업이 후속 조치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마두로의 몰락을 통해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좌파 독재로부터의 해방을 맛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요충 기지로서의 기능을 송두리째 마비시키는 쾌거를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두로 정권 붕괴로 전 세계 부정선거 조직 일망타진할 길 열렸다. 이는 곧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정권이 수수방관했던 멕시코 인접 국경에서의 수백만 명에 이르는 무차별적 외국인 밀입국에 포함되었던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및 특수 절도단 조직 등에 의한 사회 혼란을 막아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 전자부정 개표기 사용에 의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조작의 공개 및 근절책 강구를 통해 부정에 협력했던 중국을 비롯한 북한, 대한민국 등의 전세계 부정선거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겠다. 지난해 12월 19일자 한미일보 논평에서 소개한 전직 미 중앙정보국 요원 게리 번슨과 우파 시사작가 랄프 페줄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이미 2008년 민주당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에게 승리하도록 스마트매틱 기기를 사용해 부정 조작을 했을 뿐 아니라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대통령 트럼프 후보를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역시 부정 조작에 의해 경합주에서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마두로 퇴치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민의 70% 이상이 전폭적 지지를 보내며 환호했다.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은 좌파 정권이 유전을 국유화해 마약 카르텔을 유지시킴과 아울러 반대파를 잔인하게 탄압하고 국민을 절대 빈곤으로 몰아넣은 탓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우리나라의 좌파 정권을 돌아보게 한다. 국민의 지지 속에 탄생한 멀쩡한 대통령을 단순한 계몽성 비상계엄을 했다는 구실로 내란이라는 어법에도 맞지 않는 죄목을 들이대며 구속 재판을 하질 않나 대기업을 중국에 예속시키려는 목적이라도 있는 듯이 노란봉투법, 개정상법 등의 기업 죽이기 법안을 만들지를 않나 검찰청을 해체시키는 것도 모자라 대법원 위에 옥상옥에 헌법재판소를 통한 제4부의 기능을 모색하고 내란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헌법에 명기된 세권 분립 원칙을 허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세권분립 원칙과 헌법의 훼손은 대통령이란 자가 자신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에 따른 재판을 회피하거나 모면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마두로 정권과 별다를 게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마두로 정권이 중국, 러시아의 유전개발 지분을 공유해주며 경제적 유착관계에 나선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좌파 정권은 한국에 침투한 알리테무, 쉬인 등의 중국 소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스파이를 통해 불법 유출된 고객 정보를 문제 삼아 미국 국적의 토종 한국 벤처기업인 쿠팡을 망하게 하려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당시 취약한 국경 관리로 인해 밀입국자가 쇄도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는 체포 직전까지의 마두로의 행태를 따라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이다. 한국에도 반자파 국민이 베네수엘라 못지않게 어림잡아 70%에 육박할 것으로 필자는 진단한다.
비록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정선거에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여론조사 모집단은 과거 QR코드를 통해 확보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의 투표 성향을 고려하여 좌파 성향에 맞게끔 얼마든지 편향된 상태로 각색 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것이 못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미국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 개입 증거가 확보되었을 경우 미국은 자국의 안보 문제와 결부시켜서라도 한국 내 부정선거 관련 중국 공산당 유착 세력 제거에 나설 수 있다. 더구나 헌정을 무시한 채 실제적 내란을 도모하는 현 민주당 좌파 집권 세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2024년 개정안에 의거해 전임 대통령의 서명이 유효하게 적용될 경우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지휘 통제하에서 마두로 제거 때와 유사한 형태로 군사재판에 의해 구속 및 처형도 가능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도 베네수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환영의 반응을 보일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세계를 대상으로 폐악질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몰락 가능성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거짓된 좌파 정권을 몰락시킬 선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중국 국민은 공산당의 집권으로 뼈아픈 희생과 수모를 겪었다. 모택동 시절에 중국에선 대약진 운동을 통해 인위적 대기근이 초래되어 3천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정치적 박해와 폭력으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등소평 시절 천안문 사태 당시에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군사적 진압으로 역시 20만 명 정도가 희생된 전례가 있다. 이렇듯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자국민 대상으로도 무자비한 탄압의 연속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구 경제를 뒤엎고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끝내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그러나 중국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공산당의 폐악질에 눈멀고 귀먹은 것은 아니다. 1999년 파룬궁 수련자 1만여 명의 중난화의 시위, 2008에서 09년의 티베트 위구르 지역자치권 시위, 2014년과 2019년의 홍콩의 자유화 시위, 2022년에서 23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지역 봉쇄에 따른 우르무치 사망자 추모 시위, 도시 농민공들의 미지급 임금 및 토지 수용에 따른 661건의 농촌 시위, 2025년 충칭에서의 교육반대 시위 등 크고 작은 시위가 중국에서도 있었다. 문제는 공안과 군대를 동원한 무자비한 시위 진압이다. 더구나 중국은 일반 국민에 의한 선거 자체가 없어 구태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지 않더라도 공산독재 정권은 얼마든지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비록 정치적으로 모든 좌파 정권이 부정선거 등을 통해 집권 분립을 와해시킨 후 독재체제의 확립을 거쳐 민중을 탄압하여 장기 집권 체제로 나아가지만 1991년 옛소련의 붕괴에서 보듯이 공산주의는 자체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중의 경제적 삶의 피폐함에서 비롯된다. 즉, 모든 것을 중앙집권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하고 민중은 억압과 거짓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하게 되어 결국 공산정권은 붕괴하고 만다. 이는 중국 공산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들의 일대일로 사업은 경제적 원칙을 무시한 채 체제의 확산에만 초점을 맞추어 투자 자본은 매몰되고 민중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폐함 지속으로 인해 반공산주의 운동이 점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강대국의 개입은 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같이 민중혁명을 발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하여 공산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은 이러한 민중의 승리 법칙을 굳게 믿고 끝까지 좌파 정권의 무능함, 비열함, 그리고 거짓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이제 중국 공산당과 이재명 정권, 민주당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빼든 칼은 허수아비 칼이 아니다. 중공과 친중 이재명, 민주당 세력들의 뿌리를 송두채 뽑아내려는 강력한 칼이다. 부정선거 사슬 끊고 붉은 깃발 태웠다. 마두로 체포의 세 가지 의미.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 정권이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붕괴했다. 이것은 정권교체 그 이상을 지닌다. 2020년 미국 대선을 뒤흔들었던 부정의 사슬을 끊어내고 미국의 턱 밑까지 치고 들어온 중국 공산당의 붉은 깃발을 불태워버린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거사이며 트럼프가 빼든 칼이 맞았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혁명적 가치이다. 많은 이들이 마두로를 그저 석유로 나라를 말아먹은 무능한 독재자로만 기억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다르다. 그에게 베네수엘라는 미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의 발원지이자 중국 패권주의의 전진기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한 세 가지 충격 이유가 그래서 중요하다. 첫째,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의 본거지 베네수엘라. 이번 작전은 철저하게 계산된 복수이자 미래를 위한 대청소다. 트럼프는 결코 2020년을 잊지 않았다. 당시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전자 개표 조작 의혹의 중심에는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태생적 고향이 바로 베네수엘라다. 차베스는 생전에 절대로 선거에서 지지 않는 시스템을 원했다. 그 욕망이 만들어낸 괴물이 스마트매틱이다. 이 시스템은 유권자의 표심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마두로는 이 시스템을 물려받아 수차례의 부정선거를 자행하며 권력을 연장했고 이 독재의 기술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수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을 군사적으로 타격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선거 부정의 소스 코드가 숨겨진 본거지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 해커를 잡으려면 해커의 서버실을 급습해야 하듯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조작 시스템의 뿌리를 뽑기 위해 베네수엘라라는 숙주를 제거한 것이다. 이는 향후 미국 내 선거 시스템 개혁과 사법 처리 과정에서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두 번째, 중국 공산당의 미주 침투 루트 차단. 두 번째 핵심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다.
시진핑은 1대1로 전략의 일환으로 라틴 아메리카를 미국의 포위망을 뚫는 핵심 거점으로 삼았다. 그 중심에 베네수엘라가 있었다. 중국은 마두로 정권에 수백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개발권을 헐값에 넘겨받았고 항만과 통신 인프라를 장악했다.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중국의 경제 식민지이자 미국 본토를 겨냥한 중국의 군사 첩보 기지 역할을 해왔다. 마두로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생명줄이 바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담보로 한 중국의 현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작전은 시진핑의 명치에 꽂은 치명타다. 마두로 정권의 붕괴로 중국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자금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남미의 좌파 독재 정권들이 믿고 의지하던 중국이라는 뒷배가 미국의 물리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점이다. 이는 베네수엘라를 넘어 브라질, 칠레 등 남미 전체에 퍼진 친중 벨트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이다. 미국의 뒷마당에서 중국 깃발을 내리지 않으면 그 다음은 너희 차례다. 세 번째, 마두로 정권은 거대한 마약 카르텔. 세 번째 이유는 마약이다. 마두로 정권은 국가 자체가 거대한 마약 카르텔이었다. 콜롬비아의 무장혁명군과 결탁해 코카인을 생산하고 이를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통하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검은 돈은 다시 반미 테러리스트 지원과 부정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과 함께 마약 공급의 원천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마두로 제거는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의 주요 공급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이와 연계된 글로벌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다목적 카드였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규정하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압박 정책으로 냉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2026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과 그 하수인들을 21세기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행동에 나섰다. 베네수엘라 작전은 그 서막일 뿐이다.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마두로의 부정선거 시스템과 중국의 자금이 얽히고 설킨 이 구조,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가? 한국의 정치판, 특히 이재명과 민주당 주변을 맴도는 의혹들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 한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 선관위의 불투명성, 그리고 중국의 댓글 공작 의혹.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마두로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그 부정의 기술을 공유했던 글로벌 네트워크가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부정과 독재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 한국의 보수도 확실한 노선을 정해야 한다. 중국의 눈치를 보며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는 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 마두로의 최후를 보라. 미국 민주주의를 건드리고 중국 등에 엎여 자국민을 유린한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자유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연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정화의 칼바람이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의 부정부패 세력까지 쓸어버릴 것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